자, 우리 195쪽 4번입니다. 4번이고요. 보시면 자, 토론자들의 주장을 적절하게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은행에서 보상지급을 지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영수 같은 경우에 개인들이 자신의 정보를 잘못 관리한 책임까지 은행에서 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드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은행 입장에서도 한계가 있어서 안타깝다. 그래서 은행에서 책임까지 못 져준다는 얘기죠. 안타깝지만. 그랬더니 민수가 소비자들이 자신의 개인정보 관리에 부주의함이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개인의 부주의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정부가 근원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1번에 보니까 영수와 달리 민수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책임을 소비자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분명히 뭐라고 하고 있어요? 개인의 부주의보다는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게 더욱 시급하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1번은 맞는 거네요. 그죠?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말고 정부가 해결책을 모색하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2, 3, 4번 가볍게 보죠. 이번에 영수와 민수는 보이스피싱 범죄 확산에 대한 1차적 책임이 은행과 정부에 있다. 영수는 뭡니까? 은행 입장에서 분명히 뭐가 있다? 한계가 있다. 안타깝지만 책임 못 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영수와 민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얘기 둘 다 없고요. 4번에 영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은행의 영수는 은행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 안타깝지만 은행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부터 어긋나죠. 나머지 선택지 아닌 부분들 확실히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걸러내시면 될 거고요. 아직도 이거 많이 속죠. 그죠? 여러분들은 안 속겠지만 저도 예전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재밌으니까 왔어요. 그래서 서울 중부 검찰청이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냐고 그래서 막 너무 두근거리는 거예요. 이거 근데 막 또 괜히 놀렸다가 또 계속 전화하고 그럴까봐 그러면 제가 직접 검찰에 확인해보고 다시 이 번호로 전화 드리겠다고 그랬더니만 네 이러고 끊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앱 같은 거 잘 안 까니까 그죠?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전화로 출두 갑자기 요구한다 그런 일 없습니다. 그죠? 이거 이렇게 쫄리면 직접 경찰서에 전화해 보면 되죠. 링크 따지 않은, 그러니까 제3의 외부 전화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게 가장 빠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그쪽도 네 이러고서는 그냥 끊더라고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말투에서 티나지 않나요? 암만 그렇게 해도. 그죠? 말투에서 금방 티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주민들의 토의 주제. 되게 쉽죠? 주민 1 봤더니 도시 사람들이 가끔씩 들러 전원 생활을 맛보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농촌 체험 마을로 키워서 마을의 소득원을 늘린다면 누가? 젊은이들이 살기 좋은 마을이 될 것입니다. 주민이 도시로 나갔던 젊은이들이 역시 젊은이 얘기하고 있네요. 다시 찾을 수 있는 마을이 되기 위해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환경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 3 봤더니 젊은 귀촌자들이 원주민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우리 마을을 많이 찾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두가 서로 잘 교류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 결국 뭡니까? 젊은이들이 귀촌하는 데 도움이 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몇 번이에요? 4번이죠. 모두 종합적으로 젊은이들이 살기 좋은 마을을 조성하는 방안 얘기하고 있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바로 가죠. 이 5번, 6번 다 난이도 합니다. 난도 하의 문제예요. 자, 말하기 전략이 아닌 것은 이런 것들 빠르게 볼게요. 1번부터 바로 점검하죠. 자료의 구체적인 출처를 밝혀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쓰는 자료가 어디에서 나온 건지 얘기를 해준다는 건데 그거 어디 있습니까? 제시문에서 드러나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시각자료. 시각자료 뭡니까? 우리 왜 이문단에 이렇게 나와 있죠. 뭡니까? 컴퓨터 화면에 사진을 띄웠다라는 게 이게 바로 눈에 보이는 시각자료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전문 지식을 사용해서 말하는 목적을 명확히 했다라는 거. 전문 지식이라면 학술적인 지식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 문단 보면 전문 지식의 범주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나요? 뭡니까?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이라고 해가지고요. 연구 결과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문 지식이고요. 그리고 이 연구 결과 가지고 뭐하게 간헐적 단식이 각종 칼로리를 소비하는 귀중한 시간을 제공할 것입니다라고 해서 이 전문 지식으로 간헐적 단식이 필요하다는 목적을 명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번에 우리 왜 질문의 형식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관심과 주의 환기는 자동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질문의 형식은 벌써 어디 나와 있어요? 그죠? 일단은 2번째 문단에 사진 하나 보실까요?
믿기지 않으시죠? 이렇게 질문 던지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나와 있는 데가 어딥니까? 그죠? 우리 아래쪽에 보시면 사문단의 형식 단락으로 사문단의 첫째 줄에 여러분 간헐적 단식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고 질문을 던져가지고요. 간헐적 단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게 관심과 주의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죠? 질문하게 되면 그 질문의 답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게 관심과 주의를 환기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7번 보면 자, 발화라는 것 자체가 생각을 담고 있는 표현된 문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표현한 문장을 발화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의 발화라고 생각하고 이 사용이라는 거 이런 거죠. 지역어 얘기하면서 결론 이후에 보면 따라서 우리나라의 각 지역어가 가진 특성과 기능을 무시한 채 한 지역의 말만을 사용하게 한다면 타 지역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이고 타 지역어를 사용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원활한 소통 수단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어를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가치가 있다는 말을 언제 하겠습니까? 뭡니까? 표준어만 써야 한다라는 주장에 반대할 때 지역어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4번에 표준어 정책에 반대하고 지역어의 가치를 주장하는 반론에서 그죠? 지금 여기 내용 자체가 지역어의 가치를 쭉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하나의 정체성, 그 지역 구성원들의 원활한 의사소통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분명히 지역어의 가치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을 거고요. 다만 확인하죠. 그 다음에 8번 한번 보시면요. 자, 말하기 전략이 아닌 것을 찾는 거예요. 발표 전략이 아닌 거. 얘도 바로 선택지하고 연결해서 보죠. 1번에 자,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다. 전문가의 견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우리 산문단인데요.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세요. 그죠?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누구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데니얼 카너먼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견해 이 사람은 이거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물음을 통해서 청중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물음이 나오면 자동으로 주의 환기는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문단의 셋째 줄 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뭐라고 묻고 있습니까? 자동차 대리점의 결정은 받아들일 만한 것일까요? 불공정한 것일까요? 이렇게도 질문을 던지고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산문단에서도 그죠? 이러한 결정은 받아들일 만한 것일까요? 불공정한 것일까요? 질문 던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번에 구체적인 사례와 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뭐예요? 우리 산문단에 보면 위에서 넷째 줄에 실제로 캐나다에서 130명을 상대로 이러한 질문을 했고 그 결과에 따르면 첫 번째 질문에 불공정하다고 답한 응답자 71%, 두 번째 질문에 불공정하다고 답한 응답자 42%라고 해가지고요. 구체적인 사례와 조사 결과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4번에 매체 특성을 고려해서 발표 내용을 조절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이야기를 전달하는 수단과 관련해서 내용을 분량 같은 걸 조절하고 있다는 건데 그런 게 아예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 옛날 작문학법 문제는요. 정말 고등학교 시험 같은 문제 많죠. 그죠? 다만 이제 내용 파악하는 차원에서 한번은 보시고요. 9번 이런 거 개요표와 관련된 문제들은 차분히 보는 게 좋습니다. 자, 내용상 적절하지 않은 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제목에서 전체 소재가 벗어나면 안 되겠죠. 제목에서 다루고 있는 게 뭐예요? 세계화 시대의 뭐에 대한 거? 한국어 발전 방안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뭐가 들어가요? 기억에서 한글의 창제 원리라는 거. 세계화 시대의 한국어를 어떻게 발전시킨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저 갑자기 한글의 창제 원리라는 건 이 글의 제목에서 다루는 범주와 관련이 없습니다. 니은, 디귿, 리을 같은 것들은요. 제목에다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각 개요표의 상위 항목에 언급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죠? 한번 보시고요. 긴 설명 필요 없네요. 10번 한번 가보죠. 그죠? 10번 한번 보시면 자, 제목이 나와 있어요. 직원들의 기부 참여도 어떻게 높일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기 위한 건데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거 그러면 지금 현상부터 결과 분석까지 나와 있으니까 이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야겠죠. 이건 바로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일단 기부 참여도가 낮아서 관심이 없는 것과 방법을 몰라서일까 그랬더니만 일단은 직원들의 인식과 기부 참여 유형을 조사했더니 기부 활동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은 높다라는 건 뭐는 있다는 거예요. 관심은 분명히 있는데 다만 직원들이 참여하는 기부 유형은 두세 가지로 한정되어 있다. 그러면 뭐예요? 방법을 몰라서 참여도가 낮다는 거죠.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방법을 몰라서 참여도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정보 부족 때문이죠. 그러면 기부를 할 수 있는 뭐를 그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 덧붙여서 소개해주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3번에 기부 참여도가 낮았던 이유는 기부 유형을 알지 못하기 때문임을 밝히고, 그죠? 정보 부족, 그 다음에 기본 유형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 요거 보시고요. 그래서 뭡니까? 구체적인 참여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게 적절할 겁니다.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1번에 개인적인 선호 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무관심을 지적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인식은 높다는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4번에 직원들이 생각은 있지만 기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고 의식과 실천의 합일보다는요. 뭡니까? 정보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서술 방향 속에 잡아야겠죠. 그죠? 그래서 4번도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쭉 가죠. 11번 같은 문제는요. 어렵지는 않지만 지금도 유효한 문제입니다. 이거.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개요 수정하는 문제는 출제기조 전환 이후에도 계속 나오는데 항상 뭐부터 생각해야 돼요? 각 단락에 이게 상위 항목이고 여기 붙어 있는 게 하위 항목이잖아요. 그래서 하위 항목의 내용이 상위 항목의 내용에 부합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본론 부분에서 요인과 그 다음에 해결 방안이 나왔을 때 원인과 해결 방안이 뭐 해야 돼요? 1대1로 대응이 돼야 됩니다. 순서도 맞아야 되고 내용상의 대응도 되어야 하는 거죠. 매번 개요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 기억의 하위 항목으로 우울증이나 정서 불안 등의 심리적 질환 초래를 추가한다. 맞습니까? 기억이 뭔데요? 디지털 중독의 폐해. 그러면 폐해에 우울증이나 정서 불안 등의 심리적 질환 초래 충분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상위 항목에서. 그래서 추가할 수 있는 거죠. 중복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2-1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므로 삭제한다. 니은이 뭐예요? 폐해를 얘기하는데 갑자기 다양한 기능과 탁월한 이동성은 장점이지 폐해가 아니에요. 따라서 얘는 아예 빼버리는 게 낫죠. 이거 빼고 나서 1번을 넣은 거네요. 그 다음에 3번에 디귿은 2-2의 내용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디귿 봤더니 2-가 뭐예요? 청소년 디지털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죠? 중요한 원인인데 갑자기 디지털 침해가 심화된다. 얘는 디지털 침해가 심화돼서 중독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디지털 중독이 됐기 때문에 디지털 침해가 심화되는 거니까 디귿을 여기에 놔둘 수는 없겠네요. 그러면 2-1의 하위 항목, 2-1이 뭐예요? 뭘 다루는 거? 폐해를 다루는 거니까, 그죠? 요거 디귿 같은 경우에 디지털 침해가 심화된다는 폐해 이쪽으로 옮기는 게 맞겠죠. 그래서 요거 빼고요.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게 4번인데 그럼 보세요. 원인과 해결 방안이 1대1로 대응돼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보세요. 디지털 중독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므로 거기에 대한 거, 심각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위한 전문기관을 확대한다. 그 다음에 얘는 어찌 옮겼으니까 2번째. 신체 활동을 동반한 건전한 놀이를 위한 시간 및 프로그램이 부족하니까 학교 지역사회 차원에서 이 시간이나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연결되고요. 3번째는 뭐예요? 자극적이고 중독적인 디지털 콘텐츠의 무분별한 유통이 원인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무분별한 유통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가 해결책으로 들어가야 할 겁니다. 근데 갑자기 리을의 빈칸에 그죠?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용시간 제한? 이거는 유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본론에서 지적한 원인에 대한 해결책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죠? 무분별한 유통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요거 얘기해야겠죠? 보통 이제 요즘에 나오는 문제는 올해 국가직에서는 조건이 안 나왔지만 1, 2차 예시 문제 하고요. 이런 데서는 개요표 수정의 조건이 나왔거든요. 근데 조건의 내용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개요표 작성의 원리가 조건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상위 항목과 하위 항목이 일치해야 된다든가 원인과 해결책이 대응되어야 한다든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기본 알아두시면 좋을 거고요. 12번 바로 가죠. 그죠? 평가로 적절한 거 한번 볼까요? 네. 자, 1번 보니까 기억은 정의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개념을 풀이해주고 있다는 거죠. 관용구는 이런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문단의 완결성을 해친다? 완결성 해칠 일 없습니다. 전체가 관용구에 대한 설명인데요. 그 다음에 니은에 제시된 뒤에는 원래의 뜻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다른 예로 바꿔야 한다. 아니, 지금 니은 자체가 코의 길이나 배의 크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아니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2번 원래의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하면 안 되죠. 제시문에서 정보를 주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에 즉 이 표현들을 이루고 있는 단어들의 표면적인 뜻만 가지고는 그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앞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이기 때문에 연결이 부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리을에 이러한 관용어는 우리의 전통 문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지금 여기에서는요. 관용구의 의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전통 문화와의 관련성을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리을은 전체 주제에서 벗어나죠. 따라서 삭제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주제에서 벗어나는 걸 우리가 약간의 작문 용어로 쓴다면 통일성을 해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쭉 갈게요. 네, 13번. 얘 보면 보기 1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죠? 보기 2하고 부합하지 않는 거 찾는 거예요. 보죠. 일단 기억 쪽이 뭐예요? 획일적인 시설, 현대화, 사업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1문단에 지금 보니까 뭐예요? 시설, 현대화, 사업은 단순하고 어떻다? 획일적인 사업으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 쪽 정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품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어지는 내용 보니까 상품권 사업도 명절 때마다 살리기를 호소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이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실정이다. 나왔네요. 그 다음에 디귿 보니까 디귿의 내용은 뭐예요? 어떤 고객? 예, 장년층 고객 유도 방안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 문단을 봤더니요. 재래시장을 활성화할 근본 방안은 무엇일까? 기존의 재래시장은 장년층과 노년층이 주 고객이었고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누가? 젊은이들이 찾는 시장이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형 유통업체와의 차별화가 중요하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장년층 고객 유도 방안이 아니라 뭐가 되는 겁니까? 청년층 고객 유도 방안이기 때문에 디귿은요, 그죠? 부합하지 않습니다. 금방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을 쪽에 상인들의 사고 변화와 외부의 지원 촉구라는 거죠. 이를테면은 보니까 상인들도 기호에 맞추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이 더해진다면 이라고 해가지고요. 사고 변화도 나와 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외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도 그대로 확인이 됩니다. 한번 보시고요. 제 14번 문제는요. 실무하고 좀 관련이 되는 거죠. 실무하고 관련이 되는 거고 공문서 작성도 뭐 요즘에는 다 AI로 하면 잘 되는데요. 요 내용 기본으로 해서 공문서 양식에 맞춰서 이거 넣어서 써줘 그러면 다 되는 시대 아닙니까? 그죠? 우리 뭐 해봤지만 노래도 만들고 해봤잖아요. AI로. 그죠? 재밌는 체험이었죠. 그 제가 만든 쓰잘데기 없는 노래를 수업 앞뒤에 틀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죠? 수업 앞뒤에 그 AI가 쓴 가사 보고 저도 낯간지러워서 그죠? 그 문법의 안개를 거두어 주시는 권기태 선생님 이런 노래 가사가 들어가지고 그죠? 예, 말도 안 되고. 링크 아직 갖고 있나? 나한테 이따 좀 보내줘요. 나 그것도 없어가지고.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죠? 자, 보죠. 일단,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1번부터 보죠. 정보 사용자는 보고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빨리 알고 싶어 하므로 결론을 먼저 지시하는 것이 좋다. 결론을 먼저 서술한다 몇 번이 있나요? 1번. 이거 문제 되게 단순한데요? 그러면 2번에 보고 내용에 적합한 언어를 사용해야 하고 두 가지 나와 있으니까 그죠? 적합한 언어를 사용해야 하고 몇 번하고 연결돼요? 4번하고 연결되는데 다만 최대한 이해가 가도록 전문적이고 자세한 설명을 제공한다. 전문적이거나 자세한 설명이라는 얘기는 없어요. 오히려 자세하게 설명하게 되면 어디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나요? 단어의 경제적 사용. 그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사용. 최소한의 단어로 확실한 의미를 전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세한 설명이 거기에 어긋납니다. 얘는 5번에 어긋나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2번은 안 되고요. 그러면 3번에 직접적이고 확실하게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을 선택하며 그 다음에 자신의 생각한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정리한다라는 거죠. 확실하게 의미를 전달한다. 이를테면 적합한 언어라든가 그 다음에 생각한 것을 분명하게 표현한다. 6번하고도 관련이 되네요. 4번에 정보 사용자가 알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이게 바로 뭐예요? 9번에 정보 사용자의 수요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맞나요? 그죠? 이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5번에 동료들의 조언을 받되 10번에 나와 있네요. 전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한다. 그 다음에 작성자가 수정을 반복해서
최상의 상태라고 판단했을 때 그때 그죠? 그러면 작성자가 스스로 작성자가 수정을 반복해서 뭡니까? 8번하고 연결이 되네요. 자기가 작성한 보고서를 스스로 편집한다. 이번에 전문적인 언어를 쓰면 상대방이 이해를 못할 수도 있고요. 게다가 자세한 설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단어의 경제적 사용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반영하지 못한 겁니다. 그죠? 자, 15, 16번 작문화법은 여기에서 끝이에요. 자, 보시면 15번에 설명으로 적절한 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죠? 사회자 찬성 측, 반대 측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회자의 말만 봐도 금방 드러나죠. 그죠? 토론해 보겠습니다 한 다음에 사회자의 두 번째 바라보니까요. 먼저 찬성 측에서 얘기해 달라. 그다음에 사회자가 이어서 반대 측에서 얘기해 달라라고 얘기를 해가지고요. 답은 되게 쉽습니다. 그죠? 발언 순서를 통제하고 있고요. 일단 여기서 사회자는요. 자신의 찬반 여부 전혀 표명하고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상대방의 입장을 찬반이 수용하고 있는 거 없습니다. 각각 자기의 입장만을 지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4번에 찬성 측은 입론 단계에서 자기 주장과 기본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단계가 입론 단계입니다. 논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 우리 책으로 같이 보시면 찬성 측 토론자 1의 말에서요. 그죠? 구체적인 사례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4번도 안 되는 거고요. 네, 16번. 그죠? 지금 보니까 제목이 장애인 문제와 사회적 관심이고요. 복지 실태 현상과 그다음에 대책이 나와 있고 결론에서는 보통 그러면 글 전체 내용을 요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실태를 한번 점검하면서 종합적인 대책을 요약해서 지시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럼 몇 번이 돼야 되나요? 3번이죠. 사회적인 배려와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이를테면은 장애인을 배려하지 못한 시설들이 있다 그래서 배려하면서도 법이라든가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여기서 살짝 봐야 되는 게 1번이요. 장애인 복지 시설을 늘려야 한다 쪽으로 가버리면 뭐가 빠지게 되는 거죠? 법적 제도적 장치에 대한 개선이라는 요 항목이 빠지기 때문에 결론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 준다는 글의 기본적인 구성 원리에 어긋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거 보시고요. 자, 제가 여기 10회까지는 마저 본다고 했죠? 그죠? 예, 여기 20번까지 보고 여러분들 잠깐 문제 조금만 풀고요. 뒤에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자, 17번부터는 눈 바짝 뜨고 조금 집중해 주십시오. 여기부터는 언어 파트입니다. 자, 이게 이제 공공언어 바로쓰기와 관련해가지고요. 공문서 수정하는 내용과도 연결이 되는 거죠. 지금 보면 고쳤을 때 고려한 사항으로 적절한 거. 달라지는 부분이 뭔지 봐야 되죠. 그죠? 가하고 나를 비교해보면 땡땡부는 인공지능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업무 방식을 논의하기 위해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 기술이 도래한 현 시대에 활용해야 하는 새로운 업무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했다. 사실은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봤더니 첫 번째 문장만 남겨두고요. 두 번째 문장은 뺐거든요. 두 번째 문장을 뺀 이유는 뭐예요?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같은 내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중복되는 표현을 간결하게 수정한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잡아내는 게 쉽지 않은데요. 달라진 게 뭔지 잘 봐야 되죠? 봤더니 단순 업무 효율성 향상에만 집중하지 않고라는 이 부분을 단순히 업무 효율성을 향상하는 데에만 집중하지 않고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거 고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단순히 뭘 꾸밀 수도 있어요. 그죠? 업무를 꾸밀 수도 있고 그래서 단순한 업무의 효율성 향상에만 집중하지 않은 거냐 아니면 업무 효율성, 단순히 업무 효율성 향상에만 집중하지 않은 건지 단순히 업무를 꾸밀 수도 있고 단순히 여기에만 집중하지 않고 이렇게 꾸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바꿨더니 단순히 업무 효율성을 향상하는 데에만 집중하지 않고 그랬으니까 단순히가 뭘 꾸미지는 않아요. 업무를 꾸미지는 않고 효율성 향상에만 집중하지 않는다고 수식하는 범위가 명확해지는 거죠. 그죠? 그대로 놔두게 되면 단순히 뭐도 꾸밀 수 있어요? 단순 업무 해서 업무를 꾸미는 걸로 해석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단순히라는 부사의 형태로 써줌으로써 명확하게 명사가 아니라 용언을 꾸미게 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중의적인 표현을 명확한 표현으로 수정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해됩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 기억하고 리을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이거 잘 보시고요. 요런 거. 이게 우리가 매번 봤던 문장이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뭐. 그죠? 예, 되게 단순하게. 예쁜이 뭘 꾸밀 수도 있고요. 누나를 꾸밀 수도 있고 뭡니까? 친구를 꾸밀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저 상태에서는 업무를 꾸밀 수도 있고 집중하지 않고를 꾸밀 수도 있고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죠? 한번 보시고요. 18번은요. 우리 요거 요령 알고 있죠? 시키다가 붙으면 그죠? 주체가 다른 대상에게 행동하도록 한다는 건데 시키다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아닌지 파악하려면 시키다 붙은 자리를 뭐로 바꿔보면 돼요. 하다로 바꿔서 자연스럽다면은 하다를 쓰면 되는 거고 하다를 썼는데 어색하다면 시키다를 그대로 써야 되는 겁니다. 1번 보세요. 그는 김 교수에게 박군을 소개했다. 말 되니까 시키다 쓰면 안 되는 거죠. 2번에 돌아오는 길에 병원에 들러 아이를 입원했다.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이때는 그냥 아이를 입원시켰다라고 해야겠죠. 본인이 병원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생략된 주어가 아이라는 다른 대상이 입원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시키다라고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3번에 생각이 다른 타인을 바꿔보죠. 설득한다는 건 참 힘든 일이다. 말 되니까 얘도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우리는 토론을 거쳐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한다? 해소한다라고 했을 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거 특히 시키다 같은 거 바꾸는 것은요. 하다 붙이는 방법으로 되게 익숙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마어마한 문법적인 분석을 해야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다만 하다로 바꿨을 때 자연스러운가 자연스럽지 않은가 그 정도 파악할 수 있으면 되고요. 19번 그죠? 계속 이런 내용들은 공문서 수정에서 계속 나오는 거죠. 그죠? 공공언어 바로쓰기에서 공문서 작성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옳지 않은 거고요. 1번 보니까 전철 내에서 뛰지 말고 문에 기대거나 강제로 열려고. 지금 여기 만약에 문에라는 똑같은 게 들어간다면 생략해도 되겠지만 열다 앞에는 뭐가 필요해요? 목적어가 필요하죠. 우리 용언 동사 중에서 목적어가 필요한 애들을 뭐라고 불러요? 타동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열다는 타동사이므로 강제로와 열려고 사이에 목적어 문을 보충하여야 한다. 그죠? 문에 기대거나 강제로 문을 열려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죠? 공문서 수정에서 계속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이번에 땡땡시에서 급증하는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근데 잘 보니까 해설까지 나와 있잖아요. 생활용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것이지 생활용수가 급증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금 이대로 내버려두면 뭐뭐시에서 뭡니까? 급증하는 생활용수. 생활용수가 많은데 이걸 안정적으로 공급합니까? 많은데 이미. 그래서 분명히 그죠? 급증하는 생활용수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로 고치는 거 맞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3번 보면 이게 매번 우리가 대등한 구조에서는요. 그죠? 대등하게 이어질 때는 문장 구조가 대등해야 된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사고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서라고 해요. 지금 보세요. 명사. 근데 여기는 재발 방지 대책을 하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죠. 앞뒤의 문장 구조가 다르면 의미가 어색해집니다. 그래서 사고 원인 파악을 마련하여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뭐냐면 사고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이것을 하나의 목적으로 묻게 되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다는 말이 되지만 사고 원인 파악을 마련하다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이렇게 해서 앞뒤 문장의 구조를 맞춰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3번도 괜찮고요. 4번에 도량형은 미터법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각종 증빙 서류 등을 미터법 이외의 도량형으로 작성할 경우 미터법으로 환산한 수치를 병기 나란히 적는다는 건데 하되 같은 경우도요. 앞 내용을 전제한다는 의미로 쓰는 어미입니다. 따라서 고치지 않아도 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하되는 어미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하매로 고쳐야 한다. 하매로 고쳐도 크게 문제 없고요. 하되를 그대로 써도요. 그 내용을 전제로 해서 뒷내용이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대로 놔둬도 문제가 없습니다. 4번은요. 수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20번은 좀 분석이 필요하죠. 자, 요거 제가 이런 유형이 나올 거기 때문에 실어놓기는 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이렇게 나와요. 가나 다라에
단어들이 나와 있잖아요. 이때 단어들이 나와 있을 때 이 구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복이나 제시문에서. 그래서 예를 들면 마개 같은 경우는 제시문에서 줘요. 이런 식으로. 아이고. 이렇게 애가 붙은 거라고 정보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 시험이기 때문에 정보를 충분히 주지 않은 거고, 요즘에 나오는 이런 류의 시험이라면 이렇게 마개 같은 경우는 막다의 막에다가 애라는 전미사가 붙었다라는 문법 정보를 주기 때문에 그렇게 주는 형태로 출제된다는 거 감안하시고요. 요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보세요. 19항 봤더니 어간에 이, 미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거, 이와 희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뭐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죠? 다만 19항의 붙임 어간에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어서 그죠?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어떻게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가부터 보죠. 미다지 같은 경우는 뭡니까? 밀다와 닫다 결합한 미닫다의 닫에다가 뭐가 붙었어요? 이 붙은 거고, 그러면 닫 형태가 그대로 쓰였으니까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은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졸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죠? 졸다의 졸이라는 어간에다가 뭐가 붙었어요? 붙었고 맞는 형태 준 거죠? 그러면 졸 썼으니까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은 거 맞습니다. 맞지 않나요? 그죠? 그리고 이제 한번 보시면 익히 같은 경우는 어디에 붙은 거예요? 익다의 익에다가 뭐가? 희가 붙었어요. 그러면 희가 붙어서 부사로 된 거니까, 그죠? 부사로 된 것은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은 거 맞습니다. 그래서 미다지, 졸음, 그 다음에 익히 같은 경우에 미다지와 졸음은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거, 익히는 이나 희가 붙어서 부사로 된 거고, 둘 다 닷, 졸, 익이라는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은 거니까 가의 사례는 다 적절한 거예요. 괜찮습니까? 가의 사례는 다 적절한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의 문제가 제시문형 언어 문제로 나오기는 하는데 우리 보는 시험에서는 이 단어들의 구성 요소를 분석을 해줍니다. 이미 이제 수능 국어 같은 데서는 이렇게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단어 분석하는데 너무 부담 느끼지 마시고 제가 분석해 드렸을 때 여기에 부합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야 해요. 그 다음에 보세요. 나 방금 읽었죠? 그러면 마개 같은 경우는, 그죠? 복잡하니까 이쪽으로 쓸게요. 마개는 어떻게 돼요? 막다의 막에다가 애가 붙은 거. 그러면 막이라는 어간에 애가 붙은 거니까 이나 이외의 모무시딱인 전미사가 붙어서 막다라는 동사가 막이라는 명사, 다른 품사로 바뀐 거죠. 그랬을 때는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는 것은 맞춤법의 원리에서 뭐대로 적는다는 겁니까? 소리 나는 대로. 그러면 막 여기에 애 붙었을 때 소리 나는 대로 막에 이렇게 적은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마감 같은 경우도요. 막다의 막에다가 붙은 거예요? 얘는 암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 이나 이외에 모음으로 시작된 전미사, 암이 붙은 거고, 막다라는 동사가 마감이라는 명사로 바뀌었거든요. 품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소리 나는 대로 마감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 다음에 지붕 같은 경우는 얘가 여기 붙은 거죠. 집이라는 명사에 웅이 붙은 거거든요. 근데 19항의 붙임에서 얘기하는 건 뭐에 붙은 거? 어간에 붙은 건데. 근데 얘는 집이라는 명사에 붙은 거니까 지붕은 지금 이 19항 붙임의 사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2번 걸러지는 거고요. 다 보죠. 하나씩 끊어볼까요? 자,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러면 뭐예요? 육손이라는 명사에 이가 붙었을 때 육손, 이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고 있고요. 그다음에 집집이도요. 집집이라는 명사 뒤에 이가 붙은 거죠. 곰배팔이도 뭐예요? 곰배팔이라는, 그죠? 장애가 있는 구분팔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 육손, 집집, 곰배팔 다 명사고 이가 붙은 거고 원형을 밝혀 적은 사례가 되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붙임 봤더니 20항에 붙는 거니까 역시 뭐 뒤에 붙은 거 얘기하는 거겠어요? 해석할 수 있어야 되죠. 명사 뒤에 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 뒤에
이 이외에 모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즉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는 거죠. 끄트머리 같은 경우는요. 끝이라는 명사에다가 음어리, 그러니까 이 이외에 모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어서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은 거고요. 바가지 같은 경우는 박에다가 아지가 붙은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이파리 같은 경우는 잎에다가 알이라는 전미사가 붙은 거예요. 어쨌든 20항 붙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명사 뒤에 이 이외에 모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은 거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 적지 않아서 끝에다가 음어리, 끄트머리, 박에다가 아지, 바가지, 잎에다가 알이, 이파리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방금 답에서 걸렸던 지분 같은 경우도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여기 라에 20항의 붙임에 집이라는 명사에 웅이라는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었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 적지 않아서 어떻게 지붕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요거 내년쯤에는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단 이 규정에 들어가 있는 것들 적용하기 위해서 각각의 어휘들의 뭘 보여준다? 구성은 보여주는 형태로, 형태수 분석을 보여주는 형태로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잘 봐 두십시오. 그래서 어문 규정, 맞춤법 규정 보면서 이런 단어들이 어떤 구성인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는데 형태수 분석이 나왔을 때 여기에 맞추어서 해석은 충분히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는 게 어떤 개념이에요?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소리대로 적는다는 개념이라는 거 그거 알아두시고요. 자, 우리 잠깐 숨 좀 돌렸다가요. 뒤에 10일에 딱 10문제 정도만 더 볼게요. 그죠? 잠깐 쉬죠. 네. 이동하시고